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개별 성과 데이터를 기반적으로 개인별 부서 이동이 됐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달성률의 변화 정도가 증가 정도와 감소하는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부서가 구체적으로 변화가 됐는지, 감소됐는지, 증가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원시 데이터에 해당되는 전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워크시트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했던 걸 기반으로 제가 한번 복합적으로 지금 한번 처리를 해볼 테니까 앞전 시간에 있는 프리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체 선택, 삽입, 피벗 테이블 반드시 새로운 워크시트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31번 개별 부서 이동 성과 한번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이렇게 31번으로 놓고요. 제가 8번으로 저장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 놓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첫 번째, 개인별의 성명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는 필터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은 앞전 시간에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에다가 똑같이 성명에다가 해당되는 부서명을 갖다 놓을 거고요. 부서명을 갖다 놓을 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제가 증감률에 따라서 달성률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 달성률을 요약값에다가 갖다 놓을 건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합계가 아니라 제가 평균으로 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갓필드 설정. 맨 아래쪽에 가시면 갓필드 설정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부분에서 평균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제가 모든 데이터가 한 개씩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연도는 제가 해당하는 부분은 2023년도로 정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부서명과 가중 달성률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피벗 테이블은 그대로 카피해서 오른쪽에 붙이셔도 돼요. 바로 붙이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은 좀 여유있게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로 바꿀게요. 그러면 부서명과 가중 달성률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이름을 놓고 그 다음에 부서명 2023년도 부서명 2024년도의 부서명 가중 달성률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해당되는 성명은 앞전에 있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23년도 부서명. 근데 원래는 숫자가 먼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부서명 2023으로 놓을 거고요. 네, 부서명 2024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률 2023, 그 다음에 달성률 2024라고 이름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셔도 숫자가는 증가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러시면 바로 브이룩업을 통해서 바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전 시간에 다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의 간략한 설명들은 제외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줄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혹시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브이룩업 해당되는 인덱스 컬럼 범위 그냥 여유있게 가중 달성률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완벽하게 고정.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일치니까 0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 자체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if 먼저 여기서
해당되는 왼쪽 셀이 빈 셀이면, 그쵸? 얘가 빈 셀이면 빈 셀 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 if error라는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if error죠, if error. 그리고 얘가 에러가 뜨면 빈 셀로 놔라 라고 한번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여기가 닫고 바깥에까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부서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카피 떠서 달성률에다가 갖다 놓을 건데, 달성률은 세 번째니까요. 3이니까 세 번째를 갖다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니까요. 그럼 달성률에 대한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진행합니다. 얘도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붙여 놓을게요. 자, 하게 되면 범위를 바꾸는 거죠. 범위를 바꾸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금 늘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바꿔서 진행할 건데, 제가 얘를 고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V룩업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만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만, 해당하는 범위만 이동시키시게 되면은 얘가 두 번째 컬럼이니까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카피 떠서 붙이신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세 번째 컬럼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컬럼에 달성률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황서연님까지 해당한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백분율로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셀 서식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셀 서식에서 백분율에서 셀 서식에서 백분율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럼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셨고, 제가 이번에 할 거는 해당되는 음영 처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선 변화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변화가 됐는지, 달성률이 변화가 됐는지, 그 다음에 부서명은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달성률이 있다면 어느 정도 증가냐 감소냐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서별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 이동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if or, 그쵸? 하나라도, 그쵸? 요 컬럼이 빈셀이거나 요 컬럼이 빈셀이면 빈셀, 그 다음이 이제 if문이 되죠. 다르면 해당 부분이 만약에 if 해당되는 첫 번째 셀과, 그쵸?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이 같다면 동일 부서라고 놓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부서 변경이라고 놓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서 변경이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면, 요게 둘 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라도 없다면 부서 부분이 이번에 입사한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입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여기가 비어있으면 2023년도 입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비어있으면 2024년도 입사라고 해서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놓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빈셀이면, 그쵸?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요 앞부분이 빈셀이면 2024년도 입사. 네, 다음과 같이처럼 입사라고 2024년도 입사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if 여기가 빈셀이면 2024년도 퇴사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퇴사라고 넣어야 되겠네요. 퇴사. 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 퇴사까지 이렇게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성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달성률에 대해서도 얘가 변동되고 있는지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데 빈셀이면 처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증감이라고 놓겠습니다. 증감. 네, 증감 갭이 되겠죠. 갭. 갭이라고 놓는 게 더 맞겠네요. 갭이라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 같은 경우는 if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계산하지 말아야 되므로 해당되는 달성률 이 부분이 빈셀이면 빈셀. 네, 그 다음에 이쪽이 빈셀이면 빈셀.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빼기 이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갭이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것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결과치를 한번 보셨는데 만약에 2024년도 입사한 결과치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를 빼지 말고, 그쵸? 해당 비어있으면 여기를 가져오고 있으면 요걸 가져오시면 큰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갭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갭을 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있는 경우만 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달성률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입사한 사람 분들만 따로 뽑아서 여기만 따로 뽑아서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증감 여부도 또 판단을 해볼 건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증감하는 대상과 감소하는 대상을 제가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증감이라고 놓겠습니다. 증감 여부라고 놓고 if 해당되는 셀이 빈셀이면 빈셀. 얘는 고정시키셔도 되고 고정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if 해당하는 셀이 0보다 작으면, 그쵸, 0보다 작으면 감소라고 놓겠습니다. 감소. 그 외에는 0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증가라고 포함을 하겠습니다. 0이라도 저는 그냥 증가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라도 증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증가한 대상과 감소한 대상을 따로 뽑아다가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처럼 데이터를 정리를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피벗 테이블을 다시 한번 돌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피벗, 두 번째 피벗 돌린 결과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분석을 위해서 선택, 그 다음에 홈에 가서서 죄송합니다. 삽입에 가서서 피벗 툴, 피벗 제가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31 언더바 1이 되겠죠. 부서별 분석, 부서 이동별 분석. 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피벗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성명은 부서별 이동 여부를 부서명을 한번 이동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여부를 행에다가 놓고, 그쵸? 행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를 한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증가와 감소 여부를 한번 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 2023년도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자료는 별도로 뽑아다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전체 해당되는 성과율을 따로 분석하겠다 그러면 따로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갭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갭을 가면 현재 개수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여기는 것은 현재
개수라고 나와 있네요. 갭에 대한 개수는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변동을 다시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압축 상태로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압축 상태로.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에서 얘를 자동적으로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에 가셔서 저는 테이블 형태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결합을 시켜버리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병합을 시켜버릴 거예요. 병합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런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비어있으면 제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비율까지 다시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갭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하면은 여러분께 최대한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절을 좀 열심히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거 100분율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시면 셀 서식에 가셔서 100분율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시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 퇴사자와 입사자만 따로 뽑고 따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결과치를 따로 제가 카피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갭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갭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실제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평균값으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으로 산출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비율적으로 100분율 소점 첫째 자리로 진행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퇴사자는 81.4%, 그 다음에 달성률 하셨던 분들은 81.5% 거의 똑같네요. 해당 부분이고 전반적인 평균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퇴사자분들이 저 달성률 자체가 그렇게 낮았던 것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일 부서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 증가했던 분들이 누구신데 너무 낮았네요. 낮았던 분들이 좀 증가된 거네요. 낮았던 분들이 소폭 많이 증가된 거고, 감소됐다는 분들은 달성률이 높았던 부분에서 낮았다는 게 나오는 게 단연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동일 부서 전체를 한번 보거나 부서 변경 전체를 한번 보고 싶거나 그러시면 감소와 증가는 빼버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감소와 증가 여부를 빼버려야 되겠죠. 빼버리셔야 실제로 전체 평균을 비교하실 수가 있겠죠. 동일한 부서면 조금 감소, 부서 변경이면 소폭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분석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 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부서별 증감 여부, 해당되는 실제로 부서 변경을 했던 분들, 여기 보시니까 동일 부서인 경우, 다시 동일 부서인 경우, 그 다음에 부서 변경인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 동일 부서는 그렇게 많이 감소 0.7%포인트 정도 감소한 거고, 부서 변경은 조금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부서 변경이 되셨던 분들, 부서 변경이 되셨던 분들, 동일 부서인 경우는 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부서 변경부터 동일 부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쪽에 가선 다음에 동일 부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한 정도 띄우시고 진행하신 다음에 퇴사자와 입사자는 그냥 빼버릴 겁니다. 퇴사자와 입사자는 다 빼버릴 거고 동일 부서만 먼저 넣겠습니다. 동일 부서만 갖다 놓을 거고요.
다음에 감소와 증가는 갖다 놓으셨죠? 감소와 증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명을 갖다 놓을 겁니다. 부서명은 행에다가는 2023년도 부서명, 열에다가는 2024년도 부서명을 갖다 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 좀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시작합니다. 자, 부서명 2023년도, 그 다음에 열에다가도 2024년도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부서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부서명이기 때문에 개발팀은 개발팀이 되는 게 맞고요. 개발팀은 개발팀,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어디 해당하는 분은 감소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을 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가했던 분들의 명수는 마케팅 팀이었네요. 마케팅 팀은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팀도 증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네요. 이에 반해서 감소는 영업팀은 상대적으로 또 감소했던 부분들도 나타나네요. 영업팀은 증가했던 명수도 많고 감소했던 명수도 많네요. 마케팅 팀도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감소했던 비율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처럼 비율적인 내용들도 한꺼번에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일 부서인 경우, 따라서 동일 부서인 경우 해당하는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럴 경우 행 퍼센트 10%보다는 제가 10%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에서 어느 쪽에 더 비율이 맞은지, 높은지를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케팅 팀은 증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영업팀, 맞죠? 영업팀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감소의 폭이나 증가의 폭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케팅 팀은 감소 폭은 좀 많이 컸고, 영업팀 같은 경우는 감소 폭보다는 증가했던 폭이 좀 높고, 이렇게 좀 상대적인 결과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품 관리팀은 매우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동일한 부서가 아니라 이제 부서명이 바뀐 경우, 변경한 경우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카피합니다. 끝까지 가셔서 카피하신 다음에 제가 오른쪽에다가 요 옆에다가 한 칸 띄고 붙이고, 동일 부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동일 부서가 아니라 제가 부서 변경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서 변경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늘리고 다시 한번 전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거 두 칸이라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네. 자,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셨습니다. 다음 같은 결과치 나오시면 개발팀에서 기획팀, 그렇죠? 기획팀에서 디자인팀,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도 상대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감소했던 부분, 증가했던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가했던 혹은 감소했던 비중을 평균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는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상세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요 부분을 실제로 100% 행 퍼센트로 놓을 건지 10%를 놓을 건지 전체 퍼센트로 놓을 건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선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행 퍼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퍼센트에서 감소했던 팀, 특히 감소했던 기획팀에서 어느 부서에서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나오는 건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먼저 이 부분을 전체 선택하시고, 이 부분은 요거는 행 퍼센트로 바꿔야 되겠네요. 행 퍼센트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갭의 개수를 행 퍼센트로 바꾸겠습니다. 개수의 갭을 행 퍼센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피드 설정, 개수를 놓으시고 값 표시에서 행 합계 비율, 다시 뭐라고요? 행 합계 비율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음과처럼 행 합계 비율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개발팀이 기획팀으로 감소된 경우 어느 비중이 가장 많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팀 중에서 개발팀으로 이전했을 때 감소했던 비율이 41%로 매우 높았다라는 부분도 보여주겠고요. 영업팀으로 갈 때도 좀 감소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현재는 행 퍼센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소개의 퍼센트를 구하고 싶으시면 소개의 컬럼 퍼센트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다 손쉽게 보기 위해서 해당되는 평균이 아닌 갭 부분만 가지고, 그렇죠? 갭 부분만 가지고 제가 히트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정도까지일 거예요. 제품관리팀까지. 네. 요가 비어있지 않겠죠. 여기 부분은 행 퍼센트니까요. 자, 셀 서식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색조, 요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히트맵 결과치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디자인팀은 개발팀에 갔을 때, 그쵸? 많이 감소하더라. 그러면 디자인팀은 또 역시 마케팅을 갈 때도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증가했던 부분은 개발팀에서 마케팅팀으로 갈 경우, 마케팅에서 영업팀으로 갈 경우, 이것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증가한 비율 같은 것들도 다음과 같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영업팀으로 변경했던 부분, 마케팅으로 이동했을 경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해당한 부분을 좀 화면상에 좀 크게 보시면서 보시면 보다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인 결과를 분석을 부서별 이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럼 이동 여부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로 갈 때 감소의 폭이나 감소했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피벗을 돌리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 즉 부서별로 감소했던 부분, 그 다음에 증가했던 부분, 부서별을 변경했던 부분, 변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분석을 했던 결과치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서별로 이동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서별에서도 관리자가 되실 수도 있겠죠. 관리자가 변경되면 더 좋은 건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분석했던 결과치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피벗 테이블의 개인적인 성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리자별로 해당되는 변화, 증가나 감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나오시는지 한번 분석을 복합적으로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